여러분, 요즘 언론에서는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넷 어떤 매체뿐만 아니라 경제 매체, 또 종합 매체, 그리고 종편, 케이블 TV, 심지어 공중파까지도요, 영끌족에 대한 애환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쏟아낸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에게 지금 부담이 엄청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금리를 올린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난무를 하니까 영끌족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요. 불안불안한 겁니다.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그러다가 집을 샀는데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밤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집을 사면 첫 집을 사잖아요. 첫 집을 사면 잠이 안 옵니다. 저도 서울 와서 첫 집을 사본 적이 있는데요. 야, 내가 서울에 집을 가졌어,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집이 내 거라는 자체.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도 잠시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점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 이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여러분 87이에요. 87. 예. 이렇게까지 내려가리라고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88.8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87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서울 아파트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이게 징표이기도 하거든요. 5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91.1이었거든요. 이게 기준이 100입니다. 100. 100이 됐을 때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그 지위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m로 떨어지잖아요. 100m로. 100m로 떨어지면요. 매도자보다는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다는 매수자. 다시 말해서 집을 사서 매매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매수자가 아이고 이거 좀 비싼데 한 2천만 원만 더 다운시켜 주시죠. 이러면 매도자는 아이고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서 다운시킬 수 있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수자가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91.1도 매수자가 우위 시장인데 90.2 점점 깊어지죠. 87 그러면 여러분 매수자의 어떤 시장 우위의 힘은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요즘은 큰 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팔리지 않는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큰 매물도 안 팔려요. 제가 아시는 분이 집을 팔려고 진짜 노력을 하거든요. 저기 서울의 강북에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집인데 한때는 말입니다. 그 집이 주공아파트거든요. 6억까지 갔었어요. 6억. 6억까지 가다가 호가가 갔는데 이거를 팔려고 지금 시장에 내놨는데 여러분 이게 5억에 내놔도 안 팔려. 그래서 4억 5천으로 내렸는데 4억 5천에도 안 팔려. 그래서 지금 4억 1천까지 내렸어. 4억 1천까지. 4억 1천만 원이면요 여러분 불과
작년 12월에 6억에 거래된 건데 1억 9천이나 다운시킨 거예요. 1억 9천이나. 문제는 그래도 안 팔린다니까.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도. 그러니 지금 뭐 불안감은 더 커지죠. 이제 4억 밑으로 내려가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판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팔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여러분 2억을 다운시켰죠. 6억에 대하면 2억이면 33%를 30% 가까이를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30%. 그런데도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어떨까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서울 상반기 집값이 0.19%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떨어지고요. 경기도 0.51%가 떨어졌습니다. 인천도 떨어졌습니다. 0.49%. 세종도 떨어졌습니다. 4.42%. 대구도 마찬가지 대전, 전남까지 다 떨어졌어요.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진다.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상반기가 0.2% 오르는데 하반기 0.7%가 떨어진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0.5%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연끌족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이자 폭탄까지 오거든요. 집값은 떨어지지. 이자는 폭탄 수준으로 올라가지.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을 못 잔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정 비율 삽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월 기준으로 3.90%예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가계대출은 4.14%입니다.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근래 한 7, 8년 사이에 이 정도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근래 7, 8년 사이에 지금 최고라는 거예요. 일반 신용대출도 5.78%예요. 적지 않죠. 이렇게 적지 않은 게 이자 폭탄으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자도 5월 기준으로 봅니다. 6월 기준이 아니에요. 5월 기준으로 가봐도 여러분 이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자는 보시다시피 2021년 2월에 주택담보대출을 3억 7천만 원 받고요. 신용대출을 1억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4인 간의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끌어다가 집을 샀다고 쳐요. 전체적으로는 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5%를 적용해서 월 97만 원이에요. 많이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로 오면 월 이자 부담이 44만 원이 증가해서요. 141만 원이에요. 3.95%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44만 원이 월 늘었는데 충격이 되겠죠.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자 폭탄에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가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권시장 무너졌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무너졌죠. 주식시장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결국 금리를 올리는 만큼 부동산의 거품도 빠지고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도 걷어가고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 사무실을 지금 빼야 됩니다.
예, 9월 말부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사야 돼? 무리해서? 아니야. 전세로 또 가는 게 맞아. 거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 또 이게 방송 시설이라는 게 시설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지표대로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도 결국은 떨어진다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방송 시설이나 장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 사무실을 살 때 예, 개인 사업자로 하면 사무실을 담보로 80%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예, 80%.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만 어떻게 예, 해결을 하면 되는데 20%만. 근데 그 다음에 이자 감당이 되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실 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예, 나가라 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뭐 여기서 명도 소송하고 싸우고 이럴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뭐 그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라 했을 거고 또 저는요 괜히 그거 가지고 분란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네요. 싸우고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선택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필이면 이때 나가라고 하니까 더 지금 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더 분석을 하고 더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건데요. 이제 9월 말이면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영끌에서 하면 망한다. 이게 지금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 저의 행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예, 솔직히 저도 점점 궁금해집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